세종시가 6년 전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일부가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법에 저촉된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엉터리로 운영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천안시가 와촌동 성경지구대 앞 와촌교에 양방향 확장형 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행자 전용 도로가 없어 위험했던 와촌교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은 보류되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개월 만에 열린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위원회 위원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개 분과로 해가지고 인원이 200명, 처음에는 250명이었다가 저희가 지난번 수정 요청해가지고 200명까지 저는 더 이상 인원 조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명목상만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당초 원안보다 100명 가까이 줄어든 162명으로 수정에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수가 대폭 줄면서 정책이나 사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자 상임위는 재논의 끝에 분과당 12명에서 17명으로 최대 217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이 수정안은 지난 4일 열린 2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아산시는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출범을 마칠 계획입니다. 반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보류됐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명칭 변경 논란 등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맹희석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직 개편의 변화폭이 큰 만큼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선 8기 박경기 시장의 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 설치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조직 개편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년 전 세종시는 천마을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막겠다며 무인 주차기까지 설치해 주차요금을 부과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 주차면 중 일부가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천마을 한솔동로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입니다. 인근 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주차 회전율을 높인다며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무인 주차기까지 설치해 주차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는 이곳 노상주차장 40면 중 8면을 폐지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상호 시야를 방해한다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8면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선 정차나 주차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노상주차장의 일부는 횡단보도로부터 불과 1, 2m 떨어진 곳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주차면의 경우엔 횡단보도 정지선보다도 더 나아가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애시당초 이곳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됐던 겁니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기관이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6년 동안 주차요금을 받아왔던 셈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가 없단 반응입니다. 증서했으니까 당연히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전혀 몰랐었네. 우리 올랐으면 계속 이렇게 해놓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세종시는 당초 현장 조사를 거쳐 16면의 주차면을 없앨 계획이었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법에 저촉되는 8면만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달 중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지난 6년 동안 엉터리로 된 노상 무인 주차장을 운영해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 정부 보육정책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보육사업의 공로가 큰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보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7기 제8대 공약사항이었던 천안형 보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취약보육, 시간제 보육 등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도 힘써왔습니다. 아산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현장 민원실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민원실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재증명 발급을 비롯해 전입신고와 기초수급자 신청, 노인, 아동 등 복지상담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폐기물 스티커 구매와 불연성 마대 판매 등 생활 민원 업무도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현장 민원실은 둔포면 이지더원 6단지 상가 1층 내에 입주해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생태와 자연에 문화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신정호 아트밸리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신정호 자전거 대여소부터 수생식물장까지 약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물빛, 사계 등 테마정원과 습지원, 전망 데크 등이 들어서게 되며 모두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신정호 아트밸리의 기반이 될 지방정원 조성공사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힐링 공간이자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신정호 아트밸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미 조성된 연꽃정원, 생태체험정원과 연계해 2024년 제1호 충남지방정원 등록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030년에는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곳이 2024년까지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2030년까지 국가정원 3호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정호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고품격 문화예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정호 주변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들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착공이 그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종에도 세워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서측광장에 대형 온도계가 설치됐습니다.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불을 밝히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전체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올겨울 세종 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억 6천여만 원 늘어난 12억 8천만 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10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주변들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종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중 시민들이 나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광장과 조치원역 광장에 각각 한 개씩 세워졌습니다. 이날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선 개인 또는 법인 기부자의 성금 릴레이가 이어져 나눔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금지도 많이 오르고 또 특히 중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기부한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나 AR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회원 10,000명 달성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회원 동반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 1인당 하루 최대 5명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 기간 중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해 선착순 1,000명에게 일명 핑크퐁 꿈의 정원 씨앗 4가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문자체계 등이 담겨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세종에서 열립니다. 세종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국보 제70호로 지정돼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일회본을 필사해 만든 금분사경 작품 2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지정 60주년을 맞아 한글 작품 전시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천안시가 와촌동 성정지구대 앞 와촌교에 양방향 확장형 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없어 위험했던 와촌교에 양방향 확장형 인도교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들이 와촌교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밝은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량 난간에 조명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인 지역형 공공스포츠클럽을 4년 연속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형 공공스포츠클럽은 전국의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며 연간 4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천안시 지역형 공공스포츠클럽은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등 3개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지정해 지역 내 수요에 따라 종목별, 장애 유형별, 생애 주기별, 수준별 등 12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천안 청년센터 이음이 지난 2일 청년 이음, 청년 모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청년과 청년을 잇고 청년과 청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한자리에 모아 결속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일부 청년 이음 강연에서는 유재헌 문화기획자의 청년문화 활성화 모델 제시와 곽태정 뚜주르 이사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 청년모임 간담회에서는 청년의 내일을 밝히는 다채로운 의견들을 교류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소희 의원인데요.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세종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세종시 중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읽어내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종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지는 학습과 교육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참여는 물론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만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별, 지역별 수집을 금지해 자칫 줄세우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세종시 교육 혁신을 위해 탄탄한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도 필요하며 교육자유특구 유치는 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 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가교육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단층제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에 빠른 안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도시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세종시는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 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세종시가 반드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종시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로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서부권역의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설문조사는 서부권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공간 구성, 서비스 운영 방향 등으로 진행되며 오는 29일까지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 서부권 공공도서관은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 오는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는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고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량 공회전은 평상시에는 2분, 5도 미만인 경우에는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측정 당시 기온이 영하일 때는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아트페스티벌 백인 백색전이 개막했습니다. 신정호 주변 카페 25곳과 연계한 이번 아트페스티벌에서는 왕열과 노재순, 조영남 등 국내외 미술작가 103인의 작품 187점이 전시됐습니다. 신정호의 경관과 카페 그리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